지금 삼성전자를 지원한다. 그러면 35%, 55%, 39% 이런 숫자를 알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시즌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지금부터 삼성부터요, 여러분 주요 메인 기업들 자소서 문항 분석 영상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 때 했던 것처럼 바로 해보세요. 메일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빨리 자소서 문항 분석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무료 특강 라이브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빠르게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삼성채용 전반적인 문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문항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반기 때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이제 다른 포인트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반기 때 나왔던 문항이에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때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지원 이유, 입사 포부, 성장 과정, 최근 이슈, 뭐 지원 직무 관련 뭐 스토리, 여러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반기 때 문항 볼까요? 지금 DX 걸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DX 거와 삼성생명 거 4번 문항만 다르죠. 나머지는 뭐 다 동일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이제 공개 채용을 딱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소서 문항이 변화가 상반기와 지금 뭐가 많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버버버 하는 생존이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밀린다고. 준비가 안 돼. 삼성은 특히 짧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일단 쓰세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자소서 문항 분석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뭐 문항이 뭐 이 문항은 몇 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산업에 대한 이슈 여러분들 빠르게 잡아드릴 거고요. 구조 분석 빠르게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기업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 기업 분석 자료 신청할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참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소서를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상반기와 하반기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생존인들 중에서 삼성에 들어간 친구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들을 또 봤어요. 근데 100% 공통점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자소서를 써도 합격한 친구들은 합격하더라고요. 그런데 평범한 80%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면접에서 연결됩니다. 그게 삼성전자든 삼성물산이든 삼성생명이든 삼성카드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문항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항이 뭘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항에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자, 2번, 3번 물론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1번과 4번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면접을 위한 자소서가 되려면 1번과 4번 문항에 조금 더 힘을 여러분들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힘을 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먼저 금융권 취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 면접 중대장 채널은 그걸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은 여기에 이어서 바로 해드릴 거고요. 약간 이공계 중심의 취준생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넓혀드리려고 제가 일단 이공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설명할게요. 근데 다 똑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삼성 자소서의 문항을 보면 큰 흐름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도 비슷하고 내년에도 비슷할 거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지원 동기가 여기에서 조금 더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직무를 위한 노력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생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 때 지원한 동기와 지금 지원한 동기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DX라든가 뭐 DS, 뭐 이건 뭐 직무니까 뺄게요. 삼성전자에 내가 만약에 관심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몇 개월 사이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Y나라고 하죠. 자소서와 면접의 구조는요, Y나 하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Y와 나가 변해요. 왜 변하냐면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산업,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달라져. Y 나중에 나의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왜? 내가 더 간절하면 거기에 있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지금 4번 문항, 본인의 지식과 어떤 경험, 직무 관련 경험도 마찬가지로 그 3, 4개월 안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점을 염두에 하고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쓰느냐, 물산을 쓰느냐, 생명을 쓰느냐, 증권을 쓰느냐,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지원한 이유라든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거를 너무 직무 중심적으로만 가면 자소서를 쓸 그게 없어요. 소재가.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저는 산업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소서 면접은 뭐로 끝나요? Y나 이 두 가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아우 저 생명인데요. 나중에 이 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내가 생명이라던가 화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슈를 보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그 산업의 이슈를 제가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뭐 DX 부분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DX 부분에 관심이 있으려면 여러분 뭐에 관심 있어야 돼요? 전자 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삼성전자도 뭐 주요 사업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DS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뭐 DX 부분도 있고, DS는 뭐 메모리라든가 뭐 시스템 LSI라든가 파운드리 같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DS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DS 부분을 먼저 집중하기보다 그 산업에 내가 어떠한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내가 그 산업에 관심이 있음을 살짝 어필하는 게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서 그렇고 그게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DS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AI 수요라든가 수출 이런 거에 굉장히 또 민감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그런 내용들이 자소서에서부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나 이 산업에 관심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X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TV, 가전 이런 완제품 사업을 좀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DX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라던가 브랜드 이미지, 매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낱개의 세부적인 어떤 이슈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삼성전자,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예를 들어서 이런 산업에 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Y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 주구장창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뭐죠? 산업에 대한 이슈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지원한다. 그러면 35%, 55%, 39% 이런 숫자를 알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조금 남게 편하게 하는 방식, 항상 숫자로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35%다. 전체 낸드 생산의 약 30에서 35%를 중국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39%는 뭐예요? AI 칩 수급 차질로 인해서 2025년 2분기에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약 3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숫자들을 자소서에서부터 미리 기억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자소서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왜냐면 제가 자소서에서 생존 자소서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숫자의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면접 때 이 숫자의 법칙으로 피칭 법칙이 연결돼요. 이 숫자의 의미.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9% 영업이익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잖아요. DS 부분.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들이. 왜냐? 지원한 이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이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자꾸 나의 과거 경험만 나열하는 생존이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제가 한문항 첨삭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 과거의 경험을 계속 쓰더라고. 과거의 경험을 써도 되는데 회사에 이루고 싶은 꿈을 쓰는데 왜 자꾸 본인 과거의 경험만 많이 나열해요? 이게 지금 1400자잖아요. 그쵸? 이게 영문 작성시 그렇지만 700자인데 미래적인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도 모자른 그 칸에 자꾸 과거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익이 하락할 것 같아? 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고 더 삼성전자에 로얄티 있고 직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문항에서도 삼성전자 제품을 꼭 써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T포인트를 달라고 했는데 그 T포인트가 뾰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왜 그렇다? 이러한 이슈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많이 알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자소서와 면접에 던질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약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슈만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 뭐예요? 무료 기업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왜? 이슈들을 조금 알고 여러분들 지원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삼성카드다.
그럼 25년도 하반기 이슈가 대략 뭐가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삼성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휴 중심의 실적 회복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냥 낮게 개인별 카드 판매가 아니라 제휴 중심. 그럼 제휴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누구와 제휴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그럼 그런 방법으로 내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이렇게 연계시켜서 빌드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뭡니까? 산업에 대한 관심, 최신 트렌드에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삼성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관심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죠. 그게 되려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지금 다트를 꺼내놓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카드 산업이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려면 결국 삼성카드의 생존 전략은 뭐다? 제휴 이런 것들을 알면 좋고, 또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데이터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물론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카드 산업의 흐름이 어떻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원 동기라던가 포부를 연결시키면 나중에 면접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안 하다? 유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주구장창 써. 그럼 어떨까요? 안 된다는 거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증권도 뭐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사업 다변화 전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뭐 환전이라든가 해외 채권 이벤트, 그다음에 IPO 이런 거 강화를 굉장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삼성증권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포부라던가 꿈이 매칭이 된다면 아무래도 면접을 볼 때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기업과 산업의 이슈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 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잘 좀 조합하셔서 써보면 좋겠다. 삼성물산 뭐 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글로벌 슈즈 브랜드 피플립 같은 거, 이건 온오프라인 이제 독점 런칭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 산업과 내가 가야 될 방향성, 나 여기서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지금 뭐 700자를 작성해야 되는데 글자 지원 동기는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하시고요. 뭐 포부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 공식들 제발 믿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야 될 거 뭡니까? 와이나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면 된다. 나머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성장 과정 간략히 작성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포함해라. 이거 상반기 때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핵심을 정리하자면 뭐다? 그냥 성장 과정 쓰는 거 아니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직도 시간 연대순으로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필 아니에요. 물론 직무를 연계하면 좋아요. 지금 제가 상반기 때 합격한 친구들의 자소서를 보니까 대부분은 직무 연계를 했는데, 그게 무조건 이 내가 가야 되는 직무와 인위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침이 나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직무 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우리가 이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건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직무에서 왜 이 일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만의 Y 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경험을 나열해. 저는 이때 그냥 뭐 어떤 이런 성장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A라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확립했는지, 어떠한 직업관을 갖게 됐는지, 인성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됐는지, 이게 뭡니까? 베느알 법칙. 별표! 베느알 법칙. 그쵸? 그 베느알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자소서 문항에 성장 과정을 쓰는 거지만, 보세요. 성장 과정을 현재의 과정으로 쓰는 거지만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라고요. 그쵸? 그럼 이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베느알 법칙, 즉 나는 이걸 느끼고 뭐 배우고 알게 됐어.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 Y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지원하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삼성카드에서, 삼성물산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미래지향적 관점. 이게 T포인트예요.
결국 자소서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정리해서 우리만의 Y나로 해석해서 현재의 관점에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를 글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여러분들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소재를 써야 되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합격 자소서 상반기 때 걸 봐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 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Y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이 경험이 나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왜 이 인물이 나한테 진짜 느끼거나 배움을 알게 해준 건지에 대한 Y가 없으면 안 돼. 수박 겉핥기식으로 작성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 뭐예요? 지겹도록 삼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근 사회 이슈. 너무나 지겹죠? 이거 뭡니까? 이번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자소서는 합격해. 근데 면접에 가. 면접 가서 병풍하다가 온 친구들 많아요. 왜 그런 거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그래요. 왜냐면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북이라고 제가 상반기 때 얘기했잖아요. 오픈북이니까 이거 잘 쓰죠. 근데 결국 이 이야기를 나중에 면접장에서 우리가 말로써 풀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내용을 그냥 전달만 해. 지식을 나열해.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적용시켜. 이게 뭡니까? T포인트적 사고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제가 상반기 때 뭘 런칭한 거예요? 매식경 금융 20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한 거죠. 이거 왜 런칭했습니까? 매식경을 6개월, 1년 동안 해도 뭐 지식은 쌓여. 근데 그걸 말로 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한 가지의 이슈를 어떻게 내가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거야.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똑같은 인풋을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식적으로만 내가 나열로만 해, 면접에서.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적용해서 T포인트적 사고로 면접관한테 끌어당겨. 그러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나은 거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뭡니까? T포인트적 사고를 하는 거. 어떤 이슈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지원해.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 경험이라던가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 있잖아요. 그 이슈들 소재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소재가 중요한지 그거에 지금 집중한다고요. 그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소재를 모르겠다. 소재를 모르겠다. 여기 매식경 금융 이슈 있잖아요. 이거는 삼성전자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20개의 이슈를 그냥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이 20개 여기 보세요. 이 20개 이슈 안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카드를 지원하든 뭘 지원하든 이 20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정리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 매식경 금융 이슈에 나온 방법대로 한 가지 이슈를 알고 그것들을 다 적용하는 방법들을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슈 뭐 20개 30개를 공부한다고 나중에 면접장에서 그거 얘기 다 못해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언제부터요? 자소서를 작성하는 지금부터.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4번 문항 보세요. 지원 직무 관련 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작성하고 4번 로열티 문항이에요.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 기반으로 기술하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잘 작성해야 됩니다. 자소서 유형 1유형, 2유형 중에 뭐예요? 그렇죠. 2유형. 이거 모른다. 그러면 무료 공개 라이브 빨리 시청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4번 문항은 뭡니까? T포인트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 지원해. 그럼 삼성전자에 내가 얼마만큼 로열티가 있는지 4번 문항 하나만 보고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행동 경험 기반으로 Y나를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업 분석은 뭐예요? 트렌드를 읽는 그러한 기업 분석. 관심을 단시간 내에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업 분석, 산업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분석을 해야지 지금 막 경제신문 A부터 Z까지 몇 시간 동안 읽고 뭐 기업 분석 자료 다트 갖고 와서 이거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산업에 대한 이해 제가 짧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 빨리빨리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적용돼야 될 건 뭡니까?
와이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내가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떤 제품, 그쵸? 그런 제품들을 써보고 TV, 핸드폰, 뭐 가전제품, 뭐 세탁기, 뭐 건조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용해보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T포인트를 작성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없어 삼성이, 그럼 내 친구 거 써봐야죠. 여기 지금 제가 TCT 필살기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모르잖아요. 이 TCT 필살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종결시킬 수가 있어요. TCT 필살기 처음에 뭡니까? 타겟,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T포인트를 잡아보는 방법 하나. 지금 프레임 리부트 5050 클래스 참여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요렇게 타겟을 집중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C 뭐예요? 경쟁사죠. 삼성전자 말고 LG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소서 문항에는 지금 이러한 경험을 기반하라고만 돼 있지만 간접적으로 경쟁사 거를 사용해 보면서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만 비교를 해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로얄티가 높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나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T포인트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면접 때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편집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일단 내보낼 거예요. 근데 큰 흐름들은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무료 기업 분석 자료를 지금 제가 또 저희 생존수장 AI를 통해서 지금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 이슈들만 여러분 빠르게 보세요. 이 이슈들 빠르게. 삼성전자 이런 이슈가 있네? 요런 거 빨리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소서 문항과 연계하는 그 학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요거 신청 방법은 제가 그 고정 댓글을 남겨놓을 테니까 자료 꼭 받아보셔서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 빠르게 자소서 완성 꼭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중요한 거는 엄청 멋지게 그리고 잘 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빨리 해당 기업의 이슈 적용하셔서 이러한 방법을 해보세요. 제가 뭐 시간이 되면은 삼성생명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자료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남은 기간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은 삼성생명편으로 만나겠습니다.